안녕하세요. 자, 오늘 거의 4월의 마지막 날이죠. 4월 30일. 자, 매일 행정법 습관처럼 매일처럼 하루하루 쌓다 보면 어느 순간 급속하게 느는 나의 실력. 너무 과자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실력 늘어납니다. 따라오신다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4월 30일 화요일 행정법 문제 바로 가볼까요? 자, 이는 24년도 국가직 구급시험 문제였는데요. 이제 국가 배상에 관한 손해전보에 관한 문제였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손해전보인데요. 이제 전보제도. 자, 손실보상하고, 자, 손해배상. 이렇게 두고 있죠. 자, 국가 작용을 전제로 했을 때 손실보상,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일단 손실보상은 적법한 국가 작용을 전제로 재산권에 관한 공용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전부해주는 제도.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좀 다르죠. 자, 그러면서 재산권에 관한 희생, 특별 희생에 대한 전보제도.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한마디로 공공 필요라는 걸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이죠. 그래서 평등부담 이렇게 갖고 주는 거죠. 평등부담 차원에서 공평부담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는 거. 하지만 자, 국가배상은 좀 다르죠. 손해배상은 좀 다르죠. 위법한, 불법한 행위라고도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위법하고 고의, 과실이 고의도 있어야 되고 과실도 있어야 되고 이거 이렇게 쓸게요. 고의와 과실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 한다? 불법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순히 위법만 갖고 안 돼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자, 여기는 생명 신체도 되고 재산상 피해도 되고 재산권에 관한 피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도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거기다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제도를 국가영역에서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전보제도로 두고 있어요. 자,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을 쓰고 있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민법의 특별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국가작용으로 인한 발생한 피해배상에 관한 또 일반법이기도 해요. 공법령에서는 일반법 또 자, 일반적으로 민법하고의 관계에서는 이 민법 일반법, 국가배상법이 특별법 이게 좀 상대적이에요. 조금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일반법은 계속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계속 특별법이지 얘랑 붙으면 얘가 일반법 얘가 특별법 이제 또 얘가 저쪽에 가면 또 일반법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또 학습하는데 조금 불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생각의 전환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거기에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국가배상 한마디로 손해배상에 관한 공법 영역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국가 영역에서 발생한 이렇게 할게요. 국가 영역에서 발생했을 때 자, 이럴 때 국가 영역이라고 하면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아무리 국가라도 국가 영역이라고 안 하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경제 영역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권력 비권력이 아니라 여기는 국고작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경제 영역의 국고작용은 민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지만 국가 영역에서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 한마디로 직무죠.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은 아무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영역이기 때문에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가배상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국가 영역 안에서도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국가배상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해서 국가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으로서도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대적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배상법을 여러분들이 헌법하고 이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비교를 하진 않아요. 헌법에는 국가나 공공단체, 헌법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보제도로서 손해배상. 하지만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보제도로서 국가배상 조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조물에 관한 피해에 대해서도 그냥 영조물 아니죠. 공공의 하자 있는 영조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거기는 어차피 영조물이 뭐 돌아다니면서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자에 관한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손해 요거에 대한 전보제도로서 5조까지 그러니까 헌법에 없는 것도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거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법을 여러분이 공부할 적에 2조, 5조, 6조는 더불어 여기는 비용부담자하고 사무귀속주체가 달라졌을 때 비용부담자도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고요. 5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근거조문은 딱 두 조문이에요. 특히 이 문제에서는 손해배상의 근거조문이 2조를 가지고 문제됐죠. 항상 여러분한테 공부할 적에 제가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죠.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항상 그림을 안경을 꼭 찾으시면 돼요. 안경을 이렇게 하면 안경 같지 않나요? 네, 그래요. 이렇게 보면 돼요. 공무원이 공무수탁 사인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에요. 국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죠.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직무 관련한 행위가 아니라면 사경제 주체 그럼 민법 가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는 자기 부작위도 되고 또 불법 행위여야죠. 위법하고 고의가 씌는 행위. 그래서 직무 관련한 행위여야 돼요. 관련한 행위고 불법한 행위여야 되고 그 행위는 불법한 행위는 자기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된다. 부작위를 행위로 인정해서 마치 행위처럼 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서 신청 그럼 후 또 재량이 어로 수축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신청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행위를 안 한 상태를 부작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의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거기다 기대 가능성까지 꼭 찾으셔야 돼요. 요게 바로 공무원. 그래서 사인 등이 피해를 받았을 때 이게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다 포함하지만 다만 여기에 경찰하고 군인이 들어가죠. 자, 신분이 말하는 거 신분이 군인 신분, 군무원도 군인 신분과 동등하게 취급하고요. 향토예비군 대원도 경찰하고 전투경찰도 신분상 경찰로 봐요. 하지만 경비교도 대원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은 신분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특정직으로서 다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경비교도 대원 공익근무요원은 경찰 군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직무 관련해서 이런 공무원에 의한 피해를 받았을 때 다른 법률이죠. 유재상이라고 합니다. 유재석 씨 아시죠? 비슷하게 외우면 돼요. 유재상, 유조, 재해, 상위연금을 받았다면 다른 법률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이나 민법에 근거해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라는 이중배상이 걸리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안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2조를 다 완료가 돼요. 여러분 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그렇다 해서 면제부가 주나요? 아니죠. 공무원 개인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어떤 경우요? 고의나 중과실일 때. 이렇게 하고 암기하시면 2조가 완벽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2조를 이렇게 끝내는데 이 문제에서는 5조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은 들어가도 사경제 주체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사경제 주체 작용도 포함된다? 벌써 1번은 틀렸네요. 두 번째, 청구기간 내 헌법소원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경찰, 검찰, 법원, 판사님, 국회의원 다 돼요. 될 수는 있어요. 물론 나머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따라서 청구기간 5일에서 각하 결정. 아니 촉법하게 제기했는데 이거 자, 날짜 계산은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사라지게 돼버린 사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 여기 이렇게 항변을 한 거죠. 어차피 소송을 해봐야 진다.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소송을 한다 해서 진다라고 보장도 없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도 크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가 200만 원 정도 손해배상금이 책정된 바 있던 사건이었어요. 물론 최종시까지 가봐야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1심에서 나왔던 사건이니까 요게 법원에서 판사님 날짜 계산 잘못한 사건 요거 하나 정도는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수 있다. 이거 인정됐던 판례 맞는 지문이었어요. 자, 3번 지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들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국가는 자 보세요. 여기 국가배상법에 따라 먼저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국가배상법에는 유죄상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에서 손해배상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말아라. 국가배상법이니까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논을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요. 군인연금법에 보니까 손해배상을 위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럼 군인연금법이니까 군인연금만 얘기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법에서 먼저 받았으면 군인연금법상 연금을 청구하지 마세요 라고 써있으면 당연히 연금법에 청구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금액이 그러니까 만약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자, 이게 공제되는 부분과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를 먼저 본 사람만 맞출 수 있지 여러분이 일반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군인연금법상 소정의 사망보상금. 이 사망보상금이 일실 손실이에요. 손실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일실 손실이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돈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관한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한 손실은 사망보상금으로서 일시 손실에 해당되고 이거는 일종의 소극적 손해에 들어가죠. 그럼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자, 문제는 사망보상금은 일시 손실에 관한 소극적 손해예요. 그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위자료 3분설에 따라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전보, 이렇게 손해 3분설이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관한 문제고요. 이건 정신적 위자료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 평안 요거에 관한 손해 위자료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법에서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손해배상을 받은 거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일종의 사망보상금에 해당되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를 해줍니다. 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적 손해에 해당되니까 받은 거니까 이거는 공제가 되고요. 하지만 정신적 위자료 피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받은 바가 없잖아요. 받은 바가 없으면 이거는 공제하면 안 되고 이거는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을 때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 관해서는 공제 부분이 있고 공제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제 아닌 부분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판례를 본 사람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2번에서 정답을 못 찾고 밑으로 내려면 이건 어려운 문제지만 2번이 너무 쉬웠어요. 자, 그래서 3번은 그런 전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통체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 4번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해당 국가 상호보증. 이건 기본 가이드를 통해서 대부분 나오시죠. 행정법에서는 상호보증이란 말은 국가배상법에서만 씁니다. 뭐 이게 헌법이란 과목에 가면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더 하나를 더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이 아니니까요. 국가배상에서는 요 조문도 있어요. 7조에 가보면 국가배상법 7조에 외국인의 피해자라 외국인인 경우는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피해자가 생겼을 때 배상을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너희 나라 국민을 배상해주겠다라는 상호 간에 서로 보증이 있으면 그러면 외국인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상호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문의 규정까지 두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안목하에 계속해서 배상금을 해줬다. 그러면 상호보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지문은 2번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에서 여러분이 다 정답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3번, 4번 넘어가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3번 지문은 본 사람만 맞추고 못 본 사람은 틀리는 판례였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3번 지문이 정답으로 된 문제를 낸다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3번은 꼭 정리 잘 하시고 넘어가야 할 판례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지만 저는 3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화요일 매일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살펴봤어요. 자, 내일 또 오실 거죠?